네, TBS 신사옥 이전을 기념해서 마련한 특집 방송입니다. 박원순 청문 콘서트 시민의 답하다 시간 계속하고 있는데요. 네. 자, 저는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김종배입니다. 네, 저는 TBS 라디오 토요일 아침에 방송되는 주말 아침 박혜진입니다를 진행하는 박혜진입니다. 네. 근데 방금 전에 지금 문자가 왔는데요. 네. 좀 저희가 혼나고 있어요. 질문이 너무 약하다고. 3009번 쓰시는 분께서 아주 강력한 질문을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지금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네. 좀 준비를 했으니까요. 네.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긴장을 네.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3부는 역시 OX 퀴즈로 일단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민하지 말고 바로 들어주셔야 됩니다. 네. 자, 나는 서울시장이 된 것을 후회한 적이 있다. O 아니면 X. X를 드셨습니다. 후회한 적이 없다. 네. 사실 뭐 여러 가지 좀 힘든 적은 있었지만요. 네. 또 서울시장으로서 여러 가지 보람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네. X. 사실 예상했던 답변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만히 제가 시장님이었더라도 그러니까요. 후회한다 이러면 예상된 답변이었어요. 이거.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지금? 아니 근데 갑자기 지금 주신 거니까 제가 솔직하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모범 답안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또 하나 아주 강력한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저희가 드리는 게 아니고 네. 자, 새누리당의 이혜훈 의원이 아주 강력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네. 박 시장님께서 재임하시는 동안 서울의 청년 일자리가 66만 개에서 11만 개나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3천 명의 청년에게 6개월 동안 수당을 주는 청년 수당 제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계세요. 물론 이 제도가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시장님이 선심을 쓰는 선거운동이다 이런 비판이 있긴 하지만 그건 접어두더라도 우선 3천 명에게 수당을 준다라고 선전하기 이전에 11만 개의 일자리를 지켜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부터 하셔야 되지 않나 이걸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3천 명에게 수당을 주는 이런 것은 임시적인 임시수당이지요. 근데 이런 방법보다는 11만 명의 제대로 된 11만 개의 제대로 된 일자리 이런 것을 지켜내고 또 더 늘리고 하는데 노력을 더 쏟으셔야 될 텐데 그런 제대로 된 일자리를 지키고 늘리는데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실효성 있게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센 돌직구 질문이었죠. 그러게요. 예, 네. 답변해 주실 차례입니다. 예, 이혜훈 의원님은 뭐 새누리당 의원이시지만 서울시장에도 관심이 많고 저도 평소에 존경하는 분인데 굉장히 아프게 질문하시네요.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12만 개가 줄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그러게요. 겁니까? 근데 뭐 그거는 저 특정 기간에 네. 이걸 딱 그것만 맥락과 관계없이 질문하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사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지금 경제 상황이 IMF 위기 때보다 더 지금 심각하다고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저성장은 말을 할 것도 없고 또 저고용의 시대죠. 사실 이게 지금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뭐 전국 모든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고용률이라든지 이런 것에 다 연관이 돼 있는 건데 마치 뭐 서울시의 책임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이 일자리가 뭐 사라진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왜 지금 판교라든지 송도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새로운 산업단지가 만들어졌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뭐 네이버, 넥센 이런 데가 다 그리 이사 갔죠. 네. 그래서 저는 그 길로 옮겨간 것이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정부 기관들도 지금 지방 그 이전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5만 명이 또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요. 저는 뭐 그런 것은 꼭 또 나쁜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라진 거라기보다는 지방으로 이전해 간 거니까. 네. 저는 뭐 분권과 자치를 늘 제가 주장하고 있는데요. 뭐 그건 괜찮다고 보고 그 대신 서울이 그렇게 옮겨간 지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또 오히려 새로운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고 그게 될 거냐 이제 이런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뭐 예컨대 저희들이 그 새로운 그 옮겨간 이사간 그 지점들을 매입을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 예컨대 홍릉 같은 경우는 홍릉 에이징 클러스터라고 바이오 메디칼 뭐 이런 어떤 특성화 단지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러고도 있고 특히 그 좀 전에 청년 일자리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중앙정부는 2조 1,000억이나 썼어요.
그런데 청년 일자리가 더 지금 심각한 거 아닙니까? 실업률이 지금 10%가 넘어섰는데 우리 겨우 지금 뭐 90억 쓰는 것 같고 중앙정부가 사실 저는 이렇게 시비 건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뭐 보면 우리나라 재정이라는 게 거의 중앙정부가 8을 쓰고 지방정부 다 합쳐봐야 2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해도 지금 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나 예산이 사실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또 뭐 서울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만 탓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뉴딜 일자리라 그래서 예컨대 한 100만 원씩 1년 내지 2년까지 또 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네.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뭐 이런 노력도 하고 있고요. 제가 일자리 대장정이라 그래서 거의 매달 일주일 정도는 거의 지역 다니면서 뭐 여러 가지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는 그 핀테크 이 산업들을 쫙 제가 다 만나서 해서 한 4가지를 결정해갖고 아마 그것만 해도 저는 일자리가 상당히 생겨날 거라고 보고요. 네. 아무튼 이런 노력을 저희들의 힘의 한계는 있지만 최선은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혜훈 의원님은 사실 이런 거는 오히려 중앙정부의 정책, 이런 구조적인 문제, 국가 경제 구조, 산업 정책이 훨씬 더 중요한데 질문을 좀 주소를 잘못 찾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혜진 씨 조금 뜨거워지고 있는 거 맞죠? 그렇죠. 네. 자, 근데 그래서 예. 좀 이열치열로 조금 더 뜨거워지라고 이혜훈 의원의 어떤 질문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리면서 보충 질문을 드리면 네. 이혜훈 의원은 청년 수당에 대해서 임시 방편이다. 임시 수당 아니냐. 그게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주셨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연 실효성이 아니 있는 지금 것이냐. 저는 이게 청년들의 일자리는 거의 전쟁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이건 준전시 상황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자. 그렇게 해서 사실은 청년들과 함께 이걸 한 2년 정도 저희들이 정책을 마련해 왔어요. 네. 그래서 뭐 EU 같은 정책도 참고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청년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청년 보장 정책이라 그래서 네. 청년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게 사실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 문제 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청년 주거 정책도 만들고 또 동시에 청년들이 좀 함께 모여서 좀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누고 네.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어요. 네. 그래서 무중력지대라든지 청년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청년들과 함께 만든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정책이 아니고요. 그래서 좀 더 패키지, 종합적인 정책이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지금 그런 새로운 일자리로 가는 사다리를 놓겠다는 거죠. 네. 이것만 딸랑 있는 게 아니고. 예. 예. 네. 그럼 뭐 청년 수당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 지난 맞아. 금요일에 이 질문도 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2대1 좀 넘었죠. 경쟁률이 네. 청년 수당 지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상보다 어떻게 경쟁률이 높다고 보세요? 아니라고 보세요? 한번 솔직히. 일단은 뭐 그래도 2배가 넘어섰으니까 네. 저희들은 사실 좀 미안하죠. 3천 명이 아니라 이제 더 많이 하는 게 좋은데.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시범 사업이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네. 저는 지금까지 사실 뭐 저희들이 했던 정책들이 중앙정부가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나중에 채택한 게 많습니다. 근데 환자 안심 병원이라든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책이라는 것은 시민들하고 청년들하고 가까이 있는 지방 정부가 하는 걸 좀 지켜보고 응원해주고 그리고 잘 되면 그걸 좀 중앙 정부가 함께 가져가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처음부터 저는 반대하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사실 오늘 이 스튜디오에도 청년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습니다. 그럼요. 예, 예. 이 청년 수당에 신청하신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저 눈빛들 좀 보세요. 아마 가장 궁금한 점은 그걸 거예요. 진짜 청년 수당 받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지금 직권 취소까지 해서라도 막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저는 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정부라면 뭐 동의할 거라고 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우발적으로 뭐 이걸 만든 정책도 아니고 네. 정말 지난 2년 동안 저희들이 청년 정책 네트워크라고 한 400명이 넘는 청년들과 예. 또 청년의회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토론을 해서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이 뭐냐. 그렇게 해서 채택된 정책인데 네. 그걸 중앙정부가 도대체 그런 상황을 잘 이해도 안 하고 안 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게 이제 그 평일에 이제 제가 진행하고 있는 색다른 시선 김종민도 오프닝으로 바로 그걸 했었어요. 네.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청년 수당에 대해서 합의를 봤습니다. 참 좋은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라고 기분 좋게 오프닝을 하고 이제 넘어갔는데 중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번복이 됐죠? 번복됐다. 예. 결렬됐다. 진실이 뭡니까, 시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저희들은 이제 사실 보건복지부가 이걸 반대한다고 해서 네. 그래도 협의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죠. 예. 저희들 자존심 다 버리고, 왜냐하면 이게 청년들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이라면 뭐든지 해야 되잖아요. 아까 예. 제가 준전시 상황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협의를 했고요. 예. 그래서 저한테 이제 보고가 왔어요.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보고 다 됐고, 그래서 이걸 발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보도 자료까지 만드는 저한테 그런 보고까지 했거든요. 예. 합의가 다 된 줄 알았죠. 예. 그런데 6시간인가 시간 지난 다음에 그 번복했다고. 예.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 그런 외압이 있었냐. 저희들은 정말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어느 선의에서 그러니까 번복을 했다고 보십니까? 뒤집은 주체가 어느 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전에 밝혀주세요, 그죠? 제가 그 조사를 안 해봤으니까 네. 밝힐 수는 없는데 어쨌든 네.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재한 거를 장관은 결재를 했군요. 구두 보고를 저한테 예. 해서 예. 보고를 했다. 네. 그래서 다 이제 양해가 됐으니까 발표하는 문제를 저한테 상의를 했다니까요. 예. 저는 제가 이제 법률가인데 네. 구두 결정도 효력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통보가 이미 된 거잖아요. 네. 그런데 갑자기 그러니까 정말 너무 당황스럽고요. 그래서 저는 박원순 시장이 하는 잘 되는 거를 좀 못 보는 그런 기관이 있지 않나. 음해하는 혹은 질투하는. 제가 자꾸 그러시면 오늘 화가 납니다. 네. 저도 자, 화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복지부에서 또 주장하는 입장은 이런 겁니다. 이제 직접적인 구직 활동과 무관한 활동까지 지원을 하는 것은 무분별한 현금 지급이다. 그리고 국민의 세금 낭비다. 혹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건복지부는 청년을 못 믿는 거예요. 아니 청년을 믿으면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를 찾아야 되고 창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선 먹고 자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큰 이 경비가 나가고 큰 일이잖아요. 네. 그게 뭐를 좀 썬들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저는 이런 불신이 정말 올바른 정책을 못 만들어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정부는요. 네. 딱 정부가 인정한 어떤 연수기관, 교육기관의 교육을 받아야 주겠다는 겁니다. 네. 근데 청년들은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본인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호기심이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게 하면요. 밤에 잠을 안 자잖아요. 그렇게 해서 뭔가 창업을 하고 배움을 얻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걸 못하게 하면 도대체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2조 1,000억을 꼬라박고 지금 아직 청년 실업률이 지금 10%가 넘는데 네. 이거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예. 방금 좀 흥분하신 거 시장이 같습니다. 흥분하셨어요. 흥분할 만한 언어가 일이죠 좀 이게. 거칠어지셨어요. 흥분할 만한 일이죠. 예. 청년들의 상황을 저는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네. 이렇게 못하죠. 네. 지금 다들 고시촌 준주거라고 하거든요. 쪽방촌 이런 데 살면서 지금 사실 서울에는요. 서울에 청년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방의 많은 청년들이 서울에 다 와서 그렇죠. 일자리를 네, 구하고 네. 또 대학을 오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이런 청년들의 어떤 어려움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죠. 사실 이 정책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다 청년들과 우리 직원들이 함께 지난 2년 동안 많은 토론을 거쳐서 네. 했으면 격려는 못할 망정 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정부가 이렇게 해갖고 절대로 일자리 제대로 못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해줘야지. 네. 답이 현장에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답이 현장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 현장에 바로 이 현장에 청년들이 많이 계셔서 당사자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좀 그러게요. 들어보죠. 네. 자, 객석에 계신 분 가운데 혹시 질문 주실 분 계시다면 손을 번쩍 들어주시고, 네, 네.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3학년 재학 중인 김소희라고 합니다. 네, 일단 청년수당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조금 화가 나는데요.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또 청년으로서 순수한 질문을 또 드려보고 싶어요. 앞으로 살아갈 사회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청년들이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거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대규모 집회 등으로 정치권에 영향력을 미쳤고 그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다양한 새로운 형태로 예를 들어서 SNS나 청년 언론 등을 통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그러나 가끔씩은 이게 휘발성이 있고 또 파급력이
정책이 약하다 아니면은 좀 더 파편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공직자로서 위에 계신 분으로서 청년들이 어떤 방식으로 목소리를 낼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네. 그다음에 청년 정치의 방향성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김소희 씨 정말 똑똑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사실 이른바 이해관계를 청년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게 조직화돼야 된다고 저는 봐요. 말하자면 이제 국회 이른바 청년을 대표하는 비례대표들이 사실 지난번 국회에서는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없어졌잖아요. 저는 그것도 후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독일을 가보니까요. 19살짜리 국회의원이 있더라고요. 녹색당 오. 출신에. 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19살이 국회의원 될 수 있나요? 투표권도 외국은 다 18세까지 내려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19세잖아요. 저는 청년들의 이 발언, 청년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적 통로가 지금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청년들이 사실 조직화돼서 그 목소리를 전달할 필요가 있죠. 아니 뭐 투표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청년 정책을 제대로 마련할 리가 없죠. 저는 그런 면에서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거 상관없이 서울시 경우에는요. 우리가 청년 의회도 만들어서 정말 제가 그때 거의 우리 시의원님들이 세거든요. 이분들이 뭐 저 세워놓고 그냥 온갖 말씀들 다 하시는데 있는 얘기 없는 얘기. 그런데 아니 우리 저 청년들이 저를 상대로 정말 아픈 질문들을 많이 할 수 있게 작년에 그렇게 했거든요. 네. 또 평소에도 청년 정책 네트워크라고 만들어서 청년 정책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정리해서 아까 청년 정책이 그렇게 해서 나온 거고요. 또 청년 출신의 명예부시장을 한 분 임명해놓고 이분이 청년의 입장을 다 네. 만들어서 저희 실국 간부나 부시장 뭐 심지어는 저까지 만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네. 그래서 청년들이 어쨌든 그 목소리를 많이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청년이 어느 시대이고 간에 나라를 바꾸는데 가장 중요한 일들을 했죠. 우리 현대사만 해도 뭐 4.19도 그죠? 청년들이 만든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뭐 6월 항쟁이니 뭐 모든 것이 그렇고 옛날 조선시대 때도 그 임진왜란 때 누가 싸웠습니까? 의병이 다 청년 유생들이었잖아요. 그죠? 네. 힘내십시오. 알겠습니다. 좀 청년 이야기 이제 계속 나눠봤는데 이번에 좀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네. 또 하나의 어떤 영상 질문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전원책 변호사하고 잘 아세요, 시장님? 제가 변호사 시절에 뭐 자주 만났죠. 아 그래요. 네. 네. 전원책 변호사께서 영상으로 질문을 주셨는데 바로 틀기 전에 어떤 질문이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예. 자 한번 보시죠. 뭐 좀 좋은 질문 해주겠죠. 오랜 친구인데. 글쎄요. 그럴까요? 함께 한번 보실까요? 보시죠. TBS가 더욱 발전해서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방송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왕 방송하는 김에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이 고가도로 뜯는 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 도시 미관과 안전을 위해서 불필요한 고가도로는 뜯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늘 다니는 길을 보면 서대문 고가도로 그리고 이 홍은동 고가도로 너무 트래픽이 심합니다. 이 고가도로 뜯고 나서 혼잡이 너무 심해서요. 시민들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조금 한 말씀 좀 해주시고 그걸 꼭 좀 시행을 해주십시오. 너무 혼잡합니다. 고맙습니다.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계신데 그러게요. 사실 시민분들이 아마 그런 호소를 많이 하실 겁니다. 서울 서대문 홍은동 고가도로 또 사실 서울역 고가 역시 요즘 공원화 사업으로 그러게요. 굉장히 교통 혼잡이 네. 심한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 건가요? 근데 이제 교통 전문가들은요. 예. 도로를 뚫을수록 도로를 만들수록 차는 더 막힌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사실 서울은 물론 아직 많이 부족은 하지만 그래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사실 되는데 누구나 또 차를 갖고 나오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은 어쨌든 저희들이 이 보행 친화 도시를 만들 생각이고요. 그래서 사실 뭐 외국의 경우에도 보면 근데 파리 그 세느강에 보면요. 그 고속도로 사용되던 걸 아예 그냥 차 없는 이 보행도로로 만들어 버렸어요. 처음에는 반대가 많았죠. 근데 지금은 뭐 다들 좋아하고요. 또 청계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 교통 도로였는데 지금 뭐 청계천 때문에 차 막힌다 이런 말 아무도 안 하지 않습니까? 초기에는 차가 막히는 현상이 있지만 뭐 차츰 갈수록
다 시민들이 이제 조정해서 다니시게 되는 것 같고요. 그 대신 서울시는 이런 외곽은 뭐 교통을 굉장히 흐름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 저 강남 순환 고속도로도 얼마 전에 완공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 할 것이고요. 시내에 있어서는 지하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 도시철도 기본계획 2기를 제가 발표했습니다. 경전철을 10개 노선을 더 만드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10분 안에 걸어서 10분 안에 모든 지하철을 탈 수 있게 이게 만들어드리고 있고 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그 저게 있습니다. 나눔 차량. 네. 예? 이른바 뭐 요새 몇 개 아주 뜨는 차량 회사들이 있거든요. 거기는 자기가 차를 갖고 다니는 것보다는 약 300만 원 정도 절약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새는 지금 어디서나 이 나눔카를 탈 수 있게 이렇게 점점 인프라를 확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 그런 거 좀 이용해 주시고 그러면 뭐 대기질도 지금 문제지 않습니까? 대기질 좋아지죠. 또 많이 걸어 다니시면 건강이 좋아지시죠. 그다음에 이 차량 안 막혀서 좋죠. 본인은 또 경제적으로 돈 세이빙해서 좋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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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회를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서울역 고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교통 문제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지역상권 문제 때문에 그렇죠. 상당한 논란을 빚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시민들도 참 관심이 많은데 자, 이건 한번 이 자리에서 직접 시민으로부터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질문해 주시겠어요? 네. 네. 이쪽에서 손을 드셨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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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마이크 좀 주시고요. 제가 바로 뒤로 시장님 바로 돌아가야 뒤에 계셔서. 네. 네, 연희동에서 온 이기성이라고 합니다. 네, 서울역 고가공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용할 것이라고 예상하시는지 일단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연이 심한 장소라서 이용객들이 굉장히 미미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네. 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네요. 네. 네, 뭐 그런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많은 분들의 생각은 이게 차가 많이 다니면 그 주변에 상권이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차라는 것은 빨리 지나가는 거잖아요. 걸어 다니는 사람이 많아야 경제가 삽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걷는 도시가 경제가 잘 된다. 예. 네. 그러니까 걷지 않는 도시는 그 경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은 지금 차량이 주인인 그런 도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 이 서울역 고가 경우도요. 이게 이제 사람이 지금 그 서울역에서 하루에 유동 인구가 한 40만 명이 되거든요. 이 사람들 지금 뿔뿔이 다 흩어져요. 네. 네. 근데 이게 걸어서 5분 안에 남대문 시장 가고 7분 안에 명동까지 가고 10분이면 남산까지 연결되게 우리가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오히려 굉장히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뭐 이게 특별하잖아요. 걷는 곳가니까 예. 관광객도 많이 오게 돼 있고요. 또 동시에 이게 남대문 시장에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네. 이게 이제 저쪽 지금 어디입니까? 이 서울역 이 철로를 넘어서 지금 이쪽 중림동이라든지 공덕동, 뭐 청파동 이런 쪽이 다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뭐 오히려 지역에는 사실 주민들은 굉장히 기대가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네. 뭐 앞으로 저는 잘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나라도 뭐 뉴욕의 하이라인 같은 것도 뭐 굉장히 유명한 게 됐거든요. 네. 뭐 걷기 좋은 도시 서울 정말 어떻게 달라질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이제 낡으면 다 부수는 그런 경향으로 이렇게 개발을 시켜왔었는데 시장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좀 서울의 모습이 좀 달라진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서울의 개발을 어떤 방향으로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네. 그 옛날에는 이 도시를 말하자면 부수고 네. 지우고 다시 쓰는 그런 도시를 만들었다면 이제 제가 와서는 그야말로 고쳐서 다시 쓰는 이런 도시로 만들고 있습니다. 재생입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예. 뭐 어려운 말로는 도시 재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왜냐하면 사실 지금까지는 그 큰 구획을 완전히 그냥 전면 철거하고 다 쫓아내고 거기다 아파트 지었잖아요. 네. 그렇다고 주거가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러다 보면 사실 뭐 이렇게 좀 못 사는 우리 이웃들이 사실 뭐 거기에 살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분들 다 쫓겨났고 저는 이런 좀 어찌 보면 잔인한
도시 개발이 지금까지 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도시라는 것은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새로워지는 도시는 없습니다. 정말 켜켜이 우리의 삶이 또 역사가 기록되고 축적되는 그런 역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저는 우리 서울을 뉴욕이나 싱가포르에 비교하면 저는 화나요. 왜냐하면 그 도시는 신생 도시들이잖아요. 서울은 600년 조선시대의 수도였고 또 백제까지 치면 2000만 역사 도시입니다. 이걸 지울 게 아니고 하나씩 복원해 갖고 네. 이게 우리가 좋아하고 그러다 보면 외국도 좋아하고 그래서 지금 관광객이 뭐 사실 2008년에만 해도 겨우 600만 불과하던 관광객이 지금 작년에 메르스에도 불구하고 1200만이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울을 왜 외국인들이 좋아합니까? 서울다운 서울만의 특색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특색을 잘 갖고 나가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네. 지금 도시재생 말씀을 하셨는데 이 용산 가족공원 정부 개발안 반대하고 계시죠. 그것도 그럼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정말 정부 반대하고 싶지 않은데 네. 너무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번 보십시오. 이게 사실 용산공원이 네. 거의 뉴욕의 센트럴파크만 하거든요. 네. 면적이 이런 게 규모가. 우리한테 되돌아오는 거예요. 시민들의 품으로 오는 겁니다. 네. 그것도 100년 만에. 과거에 청나라 때도 그 위안스카이가 진주했고, 그 다음에 또 미군이 일본군 일자가. 사령부 네. 거기서. 네. 그리고 이제 미군이 있다가 지금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100년 아니 1000년의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그걸 잘 보존하고 해야 되는데요. 저는 여기에 그런 역사적 유적이나 네. 또 심지어는 뭐 조선 시대의 여러 그 숲이 그대로 보존돼 있는 것도 있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존해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저는 등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지금 뭐 정부 기관들 여기저기 막 건물 짓고 잃어버리면 다 버리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청문 콘서트 보고 계시는데요. 네. 자, 여러분들이 함께 직접?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질문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카오톡도 열려 있습니다. 자, 중앙정부와 그 의견을 달리하는 그런 어떤 정책들 관련해서 얘기를 나눴지만 사실 또 도시개발계획 두고는 지자체와도 갈등 중인 것들이 꽤 있습니다. 수서동 727번지에 이제 서울시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서 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강남구에서는 그곳에 광장을 조성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면서 지금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죠. 예, 그런가 하면 또 잠실 야구장을 한강변으로 옮기는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 이 개발 계획을 두고도 이번에는 송파구하고 또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가요? 글쎄요, 뭐 시와 구는 사실 저는 순망치안의 관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다 구민이 시민이고 시민이 구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정말 많이 지어야죠. 지금 저는 지난번 임기에도 그 공공임대주택 8만 호를 지었고요. 예. 또 이번에 예. 8만 호를 지금 짓고 있는데 사실 서울시는 뭐 지을 땅도 적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일부 주민들은 공공임대주택이 마치 뭐 혐오시설인 것처럼 이렇게 좀 반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뭐 다 우리 이웃이고 특히 지금 저희들은 이제 청년 주택하고 또 신혼 이 부부들이 네. 정말 주거 문제 때문에 서울을 다 떠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역세권이라든지 땅만 나면 사실 가능하면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저희들이 노력하는데 좀 구청장님들이 잘 좀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당이 자. 좀 다르다 하더라도. 예. 자, TBS 특별기획 박원순 청문 콘서트 시민의 답하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